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임정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4군데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인데요. 이 광주과학기술원이 올해로 개원한 지 21년을 맞았습니다. 광주과기원은요,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디스트밸리 조성을 시작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문승현 총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광주과학기술원 하면은 뭐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다들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둘러는 보셨을 텐데 이곳이 뭐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연구소인지 어떤 기관일지 좀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소개를 좀 속시원히 좀 해주시죠. 네, 광주과학기술원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또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연구를 하는 그 정부의 출연기관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21주년이 되었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은 그동안에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보통신, 기전공학, 또 신소재공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이렇게 5개의 그 집중 분야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 성과를 냈고 최근 7년 전부터서 드디어 학사과정을 열어서 네. 그동안에 그 지역민들의 그 여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그 대학 교육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3번째 졸업생을 내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인재 양성의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연구 성과로는 이제 그동안에 그 대학원의 이제 좋은 연구 성과가 작년에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세계 2위라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대학 평가에서 어떤 평가 지표라도 그 세계 2위라는 그런 어떤 그 성과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를 해도 되겠군요. 뭐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논문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어려워요. 네, 네, 말이. 평가 네. 지표이긴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한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은 그 결과를 다른 연구자가 다시 그 인용을 하는 횟수입니다. 그 인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 연구 결과가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지표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연구가 이렇게 양적으로만 팽창을 하는데 질적인 수준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러한 그 교수 그 논문의 피인용 지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질적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질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그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분 정도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을까요? 지금 교수는 지금 이제 160명이고요. 학생은 지금 1,800명입니다. 학생은 지금 학사과정 학생이 600명, 그다음에 석사과정이 600명, 박사과정 600명 이렇게 해서 1,800명 수준이고 학사과정 학생이 최초에는 1년에 100명씩 뽑다가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200명을 뽑게 되고 이 학생들이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우리 학교 학생 전체 그 인원이 2,000명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교수도 한 200명 정도로 그 증원을 해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0 정도로 해서 그 최고의 그 교육과 연구 수준을 그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이 사실 전국에 4군데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에 있나요? 이 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는 대전. 예. 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는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카이스트가 설립된 지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설립된 지 20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지금 대구에 그 디지스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설립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네. 작년에 그 울산 과학이대가 있는데 국립대로 시작을 했다가 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드디어 이제 학사과정까지 문을 열어서 대학으로서의 면모까지 다 갖추게 됐는데, 근데 그 대학 학사과정을 신설하면서 내세운 어떤 기치라고나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학사과정을 신설하면서 사실 뭐 전국적으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네. 지역 대학에서 물론 이제 반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또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 협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그 우수한 인재를 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이공계 그 교육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좀 한 가지 방안을 또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교육 모델을 좀 제시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그 대화식 그 토론식 교육이랄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 직접 그 어떤 그 실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공계 그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이러한 그 어떤 새로운 그 교육 모델을 저희가 좀 구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공계 교육에서 대화식 교육법은 조금 이색적인 그런 교육법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 기본이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공계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 학생들이 좁은 분야를 파고드는 이제 그러한 그 과학기술의 그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몰되기도 하죠, 사고가.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그 뭐 인간에 대한 관심, 뭐 사회에 대한 관심, 역사에 관한 관심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가운데서 그 일하는데 굉장히 그 좀 부족한 그 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인문사회 분야의 그 공부를 통해서 또는 그 인문사회와 그 이공계의 그런 어떤 그 연계된 그 어떤 그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사고 폭을 넓히고 어떤 그 이공계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조금 더 그 리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 교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븐 잡스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은 인문학입니다라고 네. 말을 했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해마다 아무래도 광주과학기술원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역점 사업이라고 할까요? 네, 네.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의 사업들도 같이 할 텐데 지스트밸리라는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스트밸리는 작년에 앞에 말씀드린 그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 광주과학위원회 이제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얻은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이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그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좀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저희가 그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흔히 그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가 그 잘 형성된 것을 우리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이 많은 그 국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해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배운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우리가 좀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그 첨단 지역에는 저희가 알기로 지금 이제 그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벤처 기업들 그래서 1000개 가까운 그런 그 기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그 첨단 3지구가 곧 그 생길 그렇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기업 활동에 그 지스트가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창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과 공동 연구 또 그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의 그 멘토가 되어서 그 1대1 교수 1인 그다음에 일사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네.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네, 네. 직접 그 기업의 그 필요한 그 기술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과기원을 중심으로 한 그곳을 지스트밸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첨단 네. 3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네, 예, 네.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 여러 그 중소기업들, 예를 들면은 그 이노비즈 협회 또는 그 첨단 그 경영자 협회, 이런 단체들과도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네. 또 실제 그 우리가 그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 또 우리의 기술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스트밸리와 함께 또 광주과기원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융합기술원을 신설하셨더라고요. 네, 융합기술원을 작년 말에 시작을 네. 해서 이제 네, 올해 네. 지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융합기술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많은 그 신산업들이 어떤 그 한 가지의 기술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그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여러 분야의 그 연구진들이 그 함께 모여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융합기술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융합기술원은 또 그 일반 학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한 학부나 학과들이 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연구 분야를 또 그 우리가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그 준비 조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융합기술원은 기존의 그 어떤 그 연구 중심의 교수뿐만 아니라 그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또는 그 산업체 경험을 가진 그 연구자들을 직접 우리가 교수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어떤 그 첨단 연구를 했던 그러한 그 연구진과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조금 실무적인 일을 했던 그 연구자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조금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그 취지의 그런 그 새로운 그 연구 조직이고 또 그 교육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제 융합기술원의 그런 어떤 사업 목적입니다. 지스트가 또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조원익 한전 사장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얘기 듣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에너지밸리를 혁신도시에 만들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서도 지금 지스트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의 그 이전은 정말 광주에서 특히 그 광주의 그 미래 경제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거기에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 인재나 그다음에 기술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와 광주시와 한전이
에너지밸리 기술원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에너지밸리 기술원을 또 네, 만들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 에너지밸리 기술원을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 기술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주과학위원 안에 있지만은 광주과학위원만의 그 기관이라기보다는 광주의 여러 그 연구기관 또는 그 여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저희가 그 모아서 정말 그 한전이 그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기술로 좀 집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창업이나 그다음에 또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그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한전이 그 추구하고 있는 500개 그런 기업 육성 네네. 이런 데에도 이제 저희가 동시에 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주 하면은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예. 산업에 지금 뭐 예. 현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네. 지스틱 캠퍼스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를 했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료전지 관련 기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부품의 그런 어떤 생산을 위한 창업들, 좀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가 같이 협력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창업이나 그런 어떤 기술 이전 활동이 지역 경제에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원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 쭉 들어오신 얘기일 텐데 네, 네. 이게 좀 구체화되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지금 부분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이제 뭐 큰 규모로 이렇게 지금 이제 좀 결과가 지금 나오는 사례가 지금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광주과학위원이 어떻게 보면 연구만 잘하는 대학은 아니고 기술 이전 면에서도 지금 전국의 거의 수익권입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네. 네. 그래서 기술 이전 성과를 보면은 전국 대학 평균의 한 10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 이전을 받아간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지역 기업이 우선적으로 좀 기술 이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나타난 이제 성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 창업, 교수 창업, 그다음에 또 우리 원내에 있는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항상 5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국내 심장 박동기 우리가 심장마비 왔을 때 제세동기라고 하죠. 예. 그걸 지금 개발한 회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기술을 받아서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조달 분야에서는 뭐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광주 기업이 광주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저희 졸업생들이 생명 분야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소재 분야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암 치료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 중에 의약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수한 합성법을 개발을 해서 의약품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저희가 좀 상장을 코스닥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아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좀 그 사례가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과기원이 뭐 광주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이바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그 연구 주제가 그 연구자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관심을 그 먼저 생각하는 어떤 뭐 연구 주제였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연구는 어쩌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연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는 뭐 우리가 그 기후 예보를 듣듯이 요즘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초미세먼지 그 연구단이 그 광주 과기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그 미세먼지 연구 사업단입니다. 네. 그 여기에서는 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그 이동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그 미세먼지를 우리가 막기 위한 이제 그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굉장히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출연기관으로서 그 어떤 국방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국방도 이제 그 미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전자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한 그 첨단 기술이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우리가 전자전 특화 센터를 그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나 그 국가나 이런 그 사회가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조금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많은 연구 활동을 그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지역민과 함께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면서 광주 과기원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 학부 과정을 신설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2016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정시 모집이 20대 1을 넘었어요. 네, 네. 네. 전국에서 그만큼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최고의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 4개 특성화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그렇습니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지를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좀 분석을 좀 네. 해보면은 네. 많은 부분 저희는 이제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소문이 돌았을까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이제 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이게 좀 상품으로 비유하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졸업생들의 저는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급. 네. 교육의 어떻게 보면 교육의 품질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조금 많아졌고 그 저희가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시스템 소수 정예주의 그 뭐 리버럴 아츠 칼리지 교육 그다음에 그 학부 교육과 대학원의 연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입소문으로 이렇게 좀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이제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것을 요구를 많이 한다는데 뭘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 외에도 네. 그런 어떤 그 인성 또 어떻게 보면은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창의성을 우리가 육성하는 데는 사실은 예술도 굉장히 그렇죠. 좀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다양한 분야의 그 학생들의 능력이나 그 학생들의 관심을 좀 계속 좀 유지시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저희는 레지던셜 칼리지로서 이제 전원 기숙사에 들어옵니다. 네. 뭐 집이 가까운 데 있건 먼 데 있건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잠을 자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학생들이 좀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좀 또 새로운 그게 좀 교육의장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그런 특기도 좀 길러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1인 1악기. 1인 1악기요. 네.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좀 그 학생들이 좀 체육 활동도 유지를 해서 그 공부만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잃는 경우가 좀 없도록 네. 그렇게 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의 입학 전형은 조금 뭔가 다른가요?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서류로 이제 심사를 하고 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우리가 좀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 과학기술적인 소양이 있는가, 정말 그 과학기술에 그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질이 좀 있는가. 물론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뽑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완벽한 학생만을 뽑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그 열정이 있는 학생을 저희가 뽑는데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학생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광주 지역에서 기술,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성장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 뭐 대학 보내는 거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면에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기술이 있다면 가서 문의를 할 수 있고 친근하게 한 번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광주과학기술원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녀분들이 과학기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우리 과학기술원을 이용을 해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스밸리나 아니면은 융합기술원이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주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기술원이 지역으로부터 좀 고립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지역민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를 좀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도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역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이 지역 경제의 핵심 그리고 국가 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결혼을 하면은 꼭 해주는 얘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존댓말을 먼저 가르쳐라. 또 하나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답을 해달라. 오늘 내가 우리 아이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은 그 다음날 내가 준비를 해서 다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결코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 자녀 교육에